지치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네가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날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 날의 너와 나. 영원할 줄 알았던 스물다섯 스물하나. 스물다섯 스물하나. 안녕하세요. 금요일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프리데스크 지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효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 신청곡 네. 소개로 시작할까요? 네네. 오늘 자우림의 25, 21. 25, 네. 21. 사막의 호랑이님이 신청해준 곡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노래 제목 너무 좋네요. 네, 25, 21.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날 눈에 띈 소식들을 간추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네요. 네. 그렇죠? 4주 동안 1단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으로 모일 수 있고요.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 제한도 다 풀립니다. 단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네.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은요. 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단 1단계에선 24시까지, 그러니까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단계적으로 좀 일상을 회복하자라는 거지 좀 코로나 종식 상황이 아니니까 네. 아직까지 조심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당분간은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서는 접종 증명이나 아니면 음성 확인, 접종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네. 음성 확인을 제시해야 입장할 수 있는 소위 이제 방역 패스 패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네. 뭐 노래 연습장 그리고 뭐 체육시설, 실내 네. 체육시설 그리고 목욕탕 이런 곳들이 해당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흥업소도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 이제 계속 아직 쓰셔야 되는데 11월 1일부터 4주 동안은 지금까지 똑같이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리고 네. 2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좀 벗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검토를 계속 하겠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밝혔습니다. 권희주 기자 저 옆에 앉아 있거든요. 혹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오디오로 네, 풀어주셔도 오디오로 됩니다. 참여를 네. 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해줬네요. 네, 다음 소식.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이 되면 우리 직장인들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연말정산. 이게 연말정산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하지만 이게 네. 말만 간소화 서비스지 맞아요. 간소하지가 다 않잖아요. 챙겼어야 네. 됐잖아요. 은근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어렵죠. 그리고 네. 막 빠뜨리는 거 없나 너무 맞아요. 힘들었는데 이 서비스가 이제 국세청에서 대신 회사에 제출해주는 이런 네.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가 올해 연말 내년 초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상 결과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늘 처음 개통이 네. 됐습니다. 미리 보기 네. 서비스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윤효정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로자가 직접 본인이 필요한 간소화 자료 발급받아서 회사에 냈잖아요. 근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국세청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하는 근로자는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내년 1월 중에 동의하시면 되니까요. 뭐 미리 지금 마음 조급해 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회사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건 또 회사에 따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정말 좀 간소화해질지 네, 모르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도 좀 편해지긴 할 거, 점점 편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양날의 검인 게 편해지는 만큼 또 개인정보 그렇죠. 노출의 위험이 있다는 게 사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드디어 또 뭐 입을 열었습니다. 내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네, 사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청년층 지지도가 좀 낮다. 뭐 네. 지난주에 MBC 여론조사만 보면은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홍준표 후보가 더블 스코어 정도를 지금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홍준표 의원 쪽에서 하는 얘기지 최종적인 결론은 봐야 한다. 그 자체 가지고는 네.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의 전망이 과연 맞아떨어질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이런 발언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오늘 마지막 마수토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대출금리 앞자리수가 바뀌었다라는 네. 건데 앞자리수가 뭐 아래로 바뀌지 않았겠죠. 지금 네, 금리를 그렇죠. 계속 올리고 있는 분위기여가지고요.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지난달에 평균 3.97%였던 게 4.15%로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3%대에서 4%대가 됐는데 이게 체감적으로 이제 3이 4로 바뀌니까 그렇죠. 예, 엄청 이제 다르게 엄청나죠. 느껴지는 거죠. 0.1 정도만 오른 거라고 하지만 3% 그럼요. 느낌이 완전 다르니까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평균으로 지난달에 2.88%였던 게
3.01%로 이것도 역시 2%대에서 3%대로 네,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난 8월 말에 기준금리가 변경되면서 9월 변동금리, 고정금리 다 뛰었고 또 금융당국이 요즘에 대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대출이 너무 불어나니까. 그래서 은행들이 우대금리 축소했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은요. 은행들의 대출 총량 관리, 또 우대금리 축소, 가상금리 인상 이런 조치 앞으로도 좀 당분간 계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요. 대출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자, 오늘 눈에 띈 낮 기사들 살펴봤고요. 이제 8초 후에 우리 윤효정 기자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시그널로 가겠습니다. 네. 자,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 코너 시그널입니다. 윤효정 기자 오늘은 언제로 갑니까? 네, 오늘은 1992년으로 92년으로 가보려고 해요. 갑니까? 네. 네. 1992년 10월 28일. 10월 28일. 예, 뭐 이미 사실 타이틀 보고 이제 주제를 아시는 분들도 네. 계실 텐데요. 모두를 긴장하기로 했죠. 이게 정말 일어날까? 아닐까? 아닐까? 네. 바로 휴거입니다. 네. 네. 그때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자정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나? 들여 올려진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네. 세계적인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2000년이 오기 전에 지구가 종말한다. 라고 예언한 걸로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1999년 예언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았었는데요. 근데 휴거는 1992년에 온다고 했어요, 그때. 네. 이게 시작된 게 사실 서울 성산동에 있는 다미선 교회라는 곳이었는데 네. 여기 이장림 목사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을 한 권 썼어요. 여기에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쓴 거죠. 네. 근데 저렇게 정확하게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 이렇게 딱 짚어내는데 무슨 근거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책에는 뭐 네. 나름의 계산이 있었어요. 성경도 구절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석은 뭐 당시 이장림 목사의 해석이었던 것뿐이죠. 주장이었던 네. 거군요. 그런데 이 네. 분위기라는 게 사실 유사하지 못하잖아요. 1992년 이게 어땠냐면 그 1992년에 휴거가 일어난다. 네. 종말이 일어난다라고 네. 하기 전에 1991년에 걸프전이 일어났어요. 이 걸프전이 지금도 그 전쟁의 이름을 들으면 다들 기억이 나죠. 큰 그렇죠. 전쟁이었잖아요. 큰 전쟁이었죠. 그리고 이제 막 엄청난 폭격 같은 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막 전해지다 보니까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전 세계적인 불안이 좀 퍼져 나가던 시대였고 네.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이장림 목사가 쓴 책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종말론을 다룬 책들이 많이 출판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다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그 시기까지 다가오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분위기가 막 이렇게 조성이 됐던 거죠. 여기 네. 댓글에 이제 관련된 의견들을 또 마중물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구가 종말하고 휴거가 온다 해도 난 오늘 지영은과 윤효정을 보고 갈 거다. 이렇게 아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와이트님 옷이 무거우면 하늘로 못 올라갈까봐 옷도 가벼운 거를 입었다고 맞아요. 한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당시 기사를 좀 봤더니 몸이 무거우면 안 된다고 어렵게 얻은 아이를 인공 중절하는 산모들까지 나타났어요. 오 정말요? 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종말이 오니까 아이는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까지 난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장림 목사의 그 책이 심지어는 그 수많은 종말론을 다룬 책 중에 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이장림 목사 이렇게 얘기해요. 1992년에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동안 혼돈의 세상이 온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1999년에 지구가 종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허술한 게 신기하게도 한국 시간으로 1992년 10월 28일 딱 0시에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그게 언제나 문제였어요. 그 밀레니엄 그때도 그쵸? 무슨 어디를 맞아요. 기준으로 네. 그런데 왜 굳이 한국 시간 0시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다미선 교회는 설립 4년 만에 전국의 교회가 100개 가까이 늘어나요. 네. 그리고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40개 정도의 지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세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이 휴거설에 동참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한 250개 정도 되는 교회에서 이 휴거를 주장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휴거를 믿는 신도들도 한 10만 명 정도 됐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댓글로도 계속 얘기를 주시는데 영상으로 보시면 아마 바로 실감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2시간 남짓이면 그동안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휴거, 공중 들림이 과연 일어날런지 그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만은 (440년) 전 프랑스의 의사였던 노스트라다무스를 비롯한 그 예언자들은 서기 2000년이 오기 전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계통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계시와 나름대로의 성서 해석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예수의 재림이 1992년 내년 10월이라고 못 박으면서 이 종말론이 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파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동입니다. 내년인 1992년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열심히 외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92년도에 공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들림받는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들림을 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려고 아예 그 거처를 교회로 옮긴 학생도 있고, 북한이나 아프리카 등의 오지의 그 순교의 계시를 받은 학생은 그날을 대비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 7반에 어떤 애가요. 그거 믿고 집을 나갔대요. 걔네 가족이요. 전부 다 그걸 다 믿거든요. 그래갖고요. 학교도 안 나오고요. 그냥 자퇴해버렸어요. 경남 마산시청 토목지 공무원 37살 차모 씨가 종말론에 빠져서 지난달 사표를 내고 다미선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는 건강한 우리 군 영내까지 침투해서 일부 장병들이 군 복무에 염증을 느끼는가 하면 외출했다가 부대에 돌아오지 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펴서 사회적인 무리를 빚고 있는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사기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오는 10월 28일 휴거를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는 3억 원짜리 환매채를 사드렸습니다. 이 목사가 헌금 가운데 개인 용도로 챙긴 돈 액수는 34억 4천만 원이었으며 이 돈은 다미선교회 구자와는 별도로 이 목사 개인 구좌에 들어있었습니다. 휴거를 하루 앞둔 오늘 서울 성산동의 다미선교회 측은 건물 현관문을 굳게 잠근 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시켰습니다. 교회 건물 앞에서는 몇몇 신도들이 국화꽃으로 휴거를 찬양하는 대형 아치를 만드느라 매우 부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미선 신자들은 한결같이 내일 밤 12시 정각에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같이 더 부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부러질 사람이 앞으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오시는 거예요. 0.1초도 안 틀리게 오시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2시간 남짓이면 그동안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휴거, 공중 들림이 과연 일어날런지 그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만은 휴거를 믿는 종말론 교회에서는 지금 막바지 휴거맞이 예배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 그리고 400여 명의 경찰들이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항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부 측에서는 오늘 밤 중으로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대신도 사과문을 발표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전 재산까지 헌납하며 믿었던 신도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집단 자해 등 극단 사태가 벌어질지는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요란했던 어젯밤 자정 휴거 소동이 지나간 교회에는 지금 허탈과 정망만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휴거 불발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오실 예수님 기다렸는데 에러가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휴거론으로 무리를 빚은 다미 선교회는 이장림 목사와 교단이 보관 중인 현금과 교단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 그 돈을 신도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다미 선교회 이장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미화 2만 6천여 달러의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휴거 맹신자들이 전국적으로 소리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6일 부활절에 자신들만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세상의 종말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그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마지막에 저 문장은 윤효정 기자가 든 거죠? 아닌데 저희 예전 과거에 리포트에 있던 것들을 차용하는 겁니다. 네네네. 저희 선배들이 썼던 거죠. 네, 아주 마지막에 저는 윤효정 기자가 는 문장인 줄 알고 참 의미심장하다고. 네, 의미심장한 문장을 잘 고르셨군요. 네, 잘 골랐습니다. 네. 근데 영상을 보니까 뭐 자기 재산 다 헌금으로 낸 사람도 있고 네. 직장 때려친 사람도 있고 네. 저 아무 일도 없는 걸로 끝난 다음에 그 피해가 엄청 났겠어요. 이게 뭐 재산을 헌금으로 다 내는 건 물론이고 오늘 이제 올라갈 거니까 입고 있는 옷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관사를 다 태운 분들도 계셨어요. 이거 정말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게 영상에도 나왔지만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렇게 뭐 학업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자퇴를 한다든지 그냥 무단 결석으로 일관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시한부 종말론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회 주변 학교들은 특별히 유의를 해라. 그래서 가정통신문까지도 발표할 정도로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큰 일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휴거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만 봐도요. 네. 그렇죠? 근데 저 이장림 목사 영상에도 나왔지만 구속이 결국 됐잖아요. 근데 혐의가 사기죄였어요. 네, 맞아요.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국민을 무조건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냥 뭐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혐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실형이 선고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였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장림 목사가 헌금으로 받은 돈이 당시 돈으로 34억 4천만 원. 지금도 34억은 너무 큰 돈이지만 당시 34억은 뭐 지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30배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돈이 고스란히 목사 개인의 계좌에 다 들어 있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 이거는 뭐 그래 뭐 나는 어떻게 나누는지 몰랐다 할 수도 있다고 치지만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나니까 전부 다 재산도 바쳐라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정작 본인은 1993년 5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해 5월의 그렇죠. 만기를. 네.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니 당신 지금 이렇게 사놓은 거 보면은 당신은 휴거 안 일어날 거라는 거 알고서 사람들한테 사기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겠죠. 그랬더니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휴거의 대상이 아니고 7년간의 혼돈의 세계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순교자 명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활동비로 쓰려고 넣어놨다라고 당시에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네. 난 사람은 난 사람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해냈다는 것도 사실 놀랍긴 한데. 난 사람은 난 사람인데 보통 사람은 아니네요. 근데 보면은 가끔 종말론에 이런 특이한 주장을 하는 종교들이 지금도 이렇게 가끔 나와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게 교회란 이름으로 많이 이제 설립이 되지만 저는 뭐 기독교도 아니지만 이게 기독교는 분명히 다른 교회인 거죠. 그렇죠. 이거 그냥 어떤 뭐 종교죠. 이상한 그냥 종교죠. 종교. 이상한 종교. 이상한 종교. 근데 이게 보면 세상이 좀 어지럽거나 좀 삶의 무게를 느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나 이럴 때 이제 한 번씩 등장하는 것 같은데 좀 씁쓸합니다. 이런 게 계속 등장한다는 게 이게 살기 힘들다는 뜻이 아닌가. 뭔가 마음 둘 데가 없을 때 이런 걸 믿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잘 살아봅시다. 네, 그럼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달렸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빕니다. 29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봤습니다. 이 제 웃음소리가 매력적이다라는 댓글이 좀 많은데 이거
좋은 말씀이신 건 거죠? 뭐 반어법 같은 거 아닌 거죠? 근데 네. 사실 그 상황에서 웃음이 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요? 웃음이 네. 옆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이왕이면 또 근데 뭐 매력적인 웃음소리, 아, 허탈함을 드러냈으니까. 네. 예쁜 척하지 않는 매력적인 웃음소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실컷 허탈함이 그대로 웃을 일이 묻어났어요. 있을 때는 웃겠습니다. 프리데스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특히 뉴스를 진행할 때 기자들은 슬퍼도 눈물을 네. 좀 참아야 되고 절대 안 되죠. 재밌어도 같이 웃을 수 없는 마치 감정 없는 로봇처럼. 네, 추모 리포트를 할 때도 슬픈 목소리로 하면 왜 네가 울고 있냐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들으니까. 네, 그런 게 네. 있는데 이렇게 공감하고 같이 웃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의 매력이죠. 네. 권희진 기자님 인사를 네. 안 하고 네, 권희진 기자 그냥 나와 끼어들었네요.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끝이에요? 인사를 못.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세계는의 네, 권희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다음 달 1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네.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이것도 또 혹시 미래입니까? 이것도 뭐 인류의 미래를 근데 결정합니까? 엄청난 미래도 아니고요. 10년 뒤, 또 한 30년 뒤 이 정도 되는 그러면 미래니까 더 중요한데? 대단한 미래는 또 아니죠. 자,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기후 변화 총회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기후 변화 관련해서 전 세계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좀 대안을 찾아보자 뭐 이런 회의예요. 전 세계 국가들이 자, 탄소 배출량 어떻게 줄여서 지구 온난화 막을 거지? 뭐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논의하는 건데요. 그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기온이 1도 정도 올랐다고 해요. 이게 바다에서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매 초에 약 초마다 1.5개가 폭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에너지가 이제 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바닷속에 쌓이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이 에너지가 엄청난 뭐 태풍이라든가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이제 몰고 오는 거죠. 올해 들어서도 이제 유럽에 대규모 산불이 있었고요. 폭우, 한파 다 기억하시죠? 네. 작년에 우리도 이제 사상 최장기 장마를 겪었다고 해요. 이게 사상 최장기였다고 하네요. 네. 이미 이제 인류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좀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들어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비 오는데 더 많이 오고 안 오는데 비 안 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갈리는 상황이 되니까 게다가 이제 또 1도가 올랐다고 하지만 가속도가 붙었잖아요. 점점점 빨리 더 기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대로라면은 뭐 수십 년 뒤면은 우리 영화에서 본 것 같이 이대로 가면 굉장히 암울한 미래가 올 수 있다. 우리가 서서히 느끼고 있는 사이에 그런 걱정들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여기 채팅창에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가 뭐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효질리님께서 저희는 뉴스 프리데스크잖아요. 오늘 뉴스데스크를 좀 미리 짚어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늘 MBC 뉴스데스크를 방송하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뉴스데스크가 13분, 본방까지 시간을 물어보시는 13분 13초 후에 뉴스데스크가 방송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가볼게요. 근데 문제는 세계 각국이 되게 한참 전부터 탄소를 맞아요. 배출량을 줄이겠다 했는데 이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숫자를 조금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네. 이게 지구 온난화가 더 이상 좀 막으려면은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 절반으로 줄여야 되고 5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 이게 탄소 중립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네. 이게 네. 탄소 중립이 뭔가 했더니 탄소를 제로로 네. 0으로 한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해야지 목표라는 그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을 수가 있다.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 내용이죠. 근데 당시에 이제 그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이 계획을 따라서 그대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줄기는커녕 한 16% 더 는다고 나와요. 네. 게다가 이거 협약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뭐 지켜야 되지만 안 지킨다고 해서 크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한계도 있죠. 그래서 UN 기후변화 사무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이 기온이 올라가고 이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걸 막지 못하면은 2100년까지 한 80년 남았네요. 네. 지구 기온이 2.5도, 2.7도, 그러니까 3도 가까이 상승한다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상하이, 런던 이런 도시들 상당 부분 이제 물에 잠기고, 그 또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막 굴러가면은 5.7도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동식물도 뭐 당연히 멸종을 하고 인류 생존도 좀 어려워진다라는 아주 그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본 영상 중에 부산 해운대가 이렇게 물에 잠기는 네, 그런 그런 영상도 있었죠. 공개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옛날에 워터월드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네네네. 그 케빈 코스트너 나오는 네네네. 온 세상에 물에 잠겨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네, 그런 네. 일 그린 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1.5도 얘기했는데 네. 1.5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5도 지켜야 된대요. 1.5도라는 게 인류의 안전과 생태계 보존의 한계선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0.5도 남았죠. 지금 기준으로 하면. 네. 1.5도 이상 온도가 오르면은 뭐 해수면 올라가니까 잦은 폭염, 폭우 당연히 뭐 이렇게 해서 일부 동식물 뭐 멸종하고 이러면 뭐 이미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죠. 야, 근데 뭐 이게 협약이라고 계속 하지만 네. 어쨌거나 지켜야 될 텐데 지금 각국들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나라들이 말이죠. 그 새로운 감축 계획을 내놔야 되잖아요. 이제 네. 좀 더 강화된 계획을 네. 내놔야 되는데 별로 안 그래요. 특히나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 1등 중국 뭐 독보적이죠. 그다음에 2등 미국. 미국은 좀 뭐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3등이 인도, 4위가 러시아 이런데 이번에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뭐 러시아, 브라질, 호주 같은 이런 큰 나라들이 네. 별로 이제 감축에 대해서 이제 개선된 안을 별로 내놓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시진핑, 푸틴 이번에 오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걱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의 60%가 석탄이고 인도는 60% 석탄을 쓰고 서민들의 삶하고 뭐 직결돼 있고 터키 같은 경우는 아직 아무 계획이나 의지가 없다고 그래요. 호주도 문제예요. 호주는 선진국이니까 뭔가 좀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호주는 얼마 전 작년인가요? 하여튼 이 가뭄과 산불 때문에 기사 많이 보셨죠. 네.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피해를 실제로 입고 있는데 호주는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국의 철광 산업이 또 큰 산업이잖아요. 이거 보호해야 되니까 이 철광 산업을 위해서는 그 화석 연료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호주가 또 엄청난 석탄 수출국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중국이 호주 석탄 수입 안 한다고 했다가 또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자국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탄소 배출 줄이는데 또 소극적이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뭐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뭐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이런 나라들이 좀 소극적인 게 결국은 이제 에너지 문제랑 관련이 있으니까 좀 연관된 건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아시다시피 기후 위기 때문에 뭐 풍력이라든가 수력 발전 같은 게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뭘로 채우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석탄, 뭐 석유, 뭐 가스 이런 걸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줄이자는 논의를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힘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여튼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기후 위기 때문에 또 기후 위기를 막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가속화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의 어떤 이 에너지 위기가 이번 글래스고 이 회의에도 좀 뭐 총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중 갈등도 여기에 또 좀 악영향을 주는 변수다. 네, 이 와중에 또 미중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친환경 하면 좀 생각나는 거 언뜻 생각나는 게 뭐예요? 좀 태양광 아니에요? 네. 그렇죠. 태양광의 패널이 원재료가 이제 폴리실리콘이라고 네네네. 하는데 이게 대부분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중국이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지역이죠. 신장 지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수 민족들에 대한 그 중국의 강제 노동이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국제 여론, 여기 좀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제 노동 시키는데 이런 여론이 또 일어나겠죠. 그럼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것도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6월에 그러니까 인권 탄압을 이유로 해서 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 업체 5곳을 상대로 수입하고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어요. 중국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중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배출 1위잖아요. 탄소 배출 강국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야 그럼 우리가 기후변화 대책에 동참할 테니까 너 신장 위구르, 대만, 홍콩, 무역 마찰 이런 거 있어서 좀 물러나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이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야 기후변화 협력하는 게 니네가 무슨 우리한테 시에 베풀어 주는 거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거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선을 또 그었어요 얼마 전에. 네. 그러니까 이런 이 미중 간의 이런 갈등도 또 이번 총회의 결과를 좀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각국이 준비된 상황도 다를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도 좀 나라가 맞아요. 다를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그 목표는 하나인데 그죠?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목표는 하나고 뭐 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각자의 이 이익을 다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중국이나 호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미온적이죠. 하고 싶지 않고. 미영독 같이 좀 미국, 영국, 독일 같이 좀 이걸 이끌어 나가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좀 해야 되겠고. 근데 당연히 이 나라들의 산업 구조라든가 이 사정이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이 각 나라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양보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총회의 의장이 뭐 알록 샤르마라는 그 영국의 정치인인데 이분이 이번에는 인류의 석탄 사용을 점진적으로 좀 없애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자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중국, 러시아, 호주, 사우디 같은 화석 연료를 많이 이제 생산하는 나라들이 또 반발하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국가 간, 기업 간에도 이제 또 이익 집단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죠. 그래서 이번 글래스고 총회에 앞서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일한 결정이 좀 날 수 있도록 유엔 쪽에다 제출한 그 여러 사람들이 여러 단체들이 제출한 의견서만 32,000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배후에서는 뭐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게다가 이제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빨리 석탄을 떼든 석유를 떼든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다 성장한 다음에 우리 보고 떼지 말라고 해. 이거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야? 이런 볼멘 목소리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개도국에 대해서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산업구조 개편 같은 걸 위해서 좀 매년 한 100조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돈 걷는 게 제대로 되겠어요? 거기다 2017년에는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탈퇴하면서 또 유야무야 됐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류의 앞날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정들이 겹치면서 과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까 이런 걱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짚어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희진의 세계는이었고요. 8초 후에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오늘 큐시트 뭐 이제 시간 3분여 남았는데 빠뜨릴 수 없죠. 좀 빠른 목소리, 빠른 미리 속도로 한번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톱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저희 프로그램 톱으로도 다뤘던 거죠. 누구나 예상하실 수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오늘 뉴스데스크 톱입니다. 뭐 방역 패스 어디에 적용되나 무엇이 달라지나 구체적인 내용 자세히 다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꼭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시행이 되면 위중증 아닌 사람은 재택 치료가 좀 기본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가 중요해질 겁니다. 그 미국 제약사와 우리 정부의 계약 이루어졌는데요. 이 상황 알려드리고요. 학교 전면 등교 관련 소식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할로윈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확산 우려가를 이렇게 낳게 될 좀 들썩들썩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분위기 어떤지 미리 현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한번 볼게요. 네. 1,660명. 네, 1,660명입니다. 네. 아, 이게 뭐 지금 더 줄었으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헬로윈 뭐 즐기시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또 숫자가 주말 지나면서 너무 많이 늘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꼭 있어요. 정말 꼭 있어요. 건물을 미로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적발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뭐 기가 막힌 곳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데인데요. 이게 업계에서는 여기가 워낙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하고 있어서 바빌론의 요새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뭐 출입구 전혀 보이지 않고 책장으로 위장한 벽을 전용 리모컨으로 띵 열면 술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고 영화 합니다. 같은.
그리고 건물 3개 동을 비밀 통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영업을 했고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숙박업소하고도 이렇게 비밀 통로로 다 연결을 해서 뭐 아주 가관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여기서 몰래 술 먹던 손님과 종업원 등 121명이 한 곳에서 1시에 적발됐습니다. 이게 뭐 사실 코로나가 아니라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코로나 시국에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유튜브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뉴스 보시면서 뭐 마음껏 혼잣말로 쌍욕하셔도 되니까 꼭 챙겨보십시오. 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눈에 띄는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점심시간 전후에서 뭐 엄청난 전국적인 통신 대란이 벌어졌죠. 그쵸, 네. 그 원인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했는데 한 단어짜리 명령어가 누락됐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 이게 프로세스는 좀 복잡한데 어쨌든 뭔가 교체 작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대로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어를 제대로 넣었어야 되는데 exit이라는 단어 하나를 빠뜨리고 명령어를 넣었대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설정 오류가 생겼고 부산에서 시작된 이 오류가 전국으로 번지는데 30초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체 작업이 당초 새벽 1시에서 6시에 하도록 승인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걸 대낮에 그냥 한 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꼭 건물이 무너지고 사고가 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게 사실은 더 큰 사고가 그렇죠.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 또 늘 빠지지 않는 말 인재였다라는 네, 인재였다. 게 네. 오늘 뉴스 데스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바람잡이들은 물러가겠습니다. 본방 사수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